휴일이었던 어제 정치권의 이목은 온통 국회로 쏠렸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이재명, 한동훈 대표 간의 회담이 성사가 됐는데요. 8개 학의 공동 발표문에 합의하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 신경전이 상당했고요. 후폭풍이 가장 큰 건 역시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정부의 계엄령 의혹 이걸 꺼내든 부분입니다. 오늘까지도 여야 공방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네, 민생 협치를 위해 무려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당수 공식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계엄령 준비라는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서 파장을 부른 건데요.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도 아닌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 발언 순서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어서 여권에 역공을 불렀습니다. 어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성공을 편이 바로 한동훈 대표였는데요. 한 대표는 정치개혁을 하자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고요.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이 곧 예정된 이 대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그러니까 즉 사전 작업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이에 이 대표는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불소추권을 꺼내들었고요. 최근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독재국가 아니냐고 응수를 한 겁니다. 어제 나온 한동훈, 이재명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황당하다 이런 반박 나왔고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요. 이 대표의 계엄령 언급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난 후 이 대표가 계엄령을 언급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헌법에 따라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역풍도 엄청날 텐데 무슨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겠냐며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 역시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발언은 뇌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라며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압박했고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 대표 과거 한 남성이 MBC 저녁 메인 뉴스의 이 생방송 스튜디오에 난입을 해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렇게 외쳤던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그만큼 근거도 맥락도 없는 뜬금없는 의혹 제기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판결 선고가 가까워지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묶어 비꼬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막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법률로서 일정 부분 현재 판례로서 형성되고 있는 법률 면책 특권의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판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재판에 참석하셔서 판결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늘도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 이걸 주장하는 목소리들 이어졌습니다. 여권에서 근거라도 대보라 이렇게 하니까 근거 있다. 관련해서 제보받은 것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또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 배석하기도 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당의 관련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진행자가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런 건 공개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계엄 선포 문건이 작성됐었다. 이런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국회 국방위 위원이기도 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주장을 꺼내들며 계엄령에 대한 기미가 전혀 없다면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할 이유도 없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계엄 선포 문건이 작성된 게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 즉각 반박을 낼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그런 기미와 그런 준동력이 없으면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계엄령 선포 문건 의혹이라는 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사 37명이 투입이 돼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요. 또 9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말 그대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하지만 증거 찾는 데 실패했고요. 관련 혐의로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처럼 꽝이 나버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계엄령설의 근거처럼 내놓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 공방,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나왔습니다. 네, 앞서 정부의 계엄령 준비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요. 오늘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았던 김용현 후보자를 갑작스레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면서 이 역시 계엄령 준비 작전으로 보는 게 자신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게 직접 장관 되면 계엄령 발동할 생각이 없냐면서 공세 폈고요. 이 계엄 중에 국회의원들이 구금돼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할 만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엄은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의혹이 이것도 가정일 뿐인데 김 최고위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권이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계엄령 해제 의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주장을 한 겁니다. 가정에 또 가정을 더한 정치 공세를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김 최고위원뿐만이 아니고요. 박선원 의원 등 민주당의 계엄령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 김용현 후보자는 청문회는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계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계엄법 13조의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쥐어지기에 채워 넣습니까? 최근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자리는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